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군 차현우입니다. 여러분과 수학의 정석, 실력 정석 함께 공부하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교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첫 발을 딛는 학생들이 이제 공통수학 1부터 진행을 하는데 실력 정석 교재가 갖고 있는 어떤 유니크함과 또 이 실력 정석을 강의하는 학생들의 어떤 동기, 그다음 목표가 이제 우리가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짤막하게 강의를 듣고 교재를 공부하고, 교재가 이렇게 있어요. 강의를 듣고 교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차관사항, 강의를 또는 교재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실력정석 학습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공통수학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통수학 1을 빠르면 예비 고등학생들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간, 그리고 더 빠른 학생들은 이제 더 낮은 학년에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강의를 먼저 탁 1강부터 듣는 것보다는 짤막하게 이거 학습하는 거 보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실력정석 학습법은 교재의 난이도가 어떤지, 그러니까 과연 실력정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정석 교재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불구스름한 색깔의 예쁜 기본 정석, 그리고 이 녹색으로 있는 어마무시한 실력 정석,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실력 정석은 심화된 문제만 들어가 있고 기본 정석은 쉬운 문제만 들어가 있고, 또 교육 과정의 내용이 10이라고 치면 기본 정석에는 그 10 중에서 일부만 들어가 있고 실력 정석은 쉬운 거 다 빼버리고 또 어려운 거 일부만 들어가 있고 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통수학 2를 공부하면 이제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 배우거든요. 그러면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이렇게 쓰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전부 다 교육과정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그 대신 실력 정석에는 흔히 말하는 실력판 연습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높은 문항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실제로는 기본부터 심화까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교재가 실력 정석 교재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시절에 기본 정석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 정석이나 다른 기초 강좌가 없어도 실력 정석 교재 안에 기초부터 모든 공식, 이론, 증명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대신 그 뒤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고난도, 최고난도 문항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는데, 또 쌤이 이제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실력 정석 강의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냥 실력 정석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공부한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막 선행을 해가지고 기본 정석 먼저 하고 다 끝나고 또 학년이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실력 정석하고 이런 학생도 물론 있죠. 그런데 한 번에 공부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약간 반반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갖고 있어야 생각해야 되는 오해가, 생각하면 안 되는 오해가 뭐냐면은 기본부터 심화까지 다 있으니까 내가 기초가 다 끝나고 실력 정석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두 번째, 어떤 학생들이 이 강좌나 교재를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구분해 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심화된 문항들, 심화 이론들, 엄밀한 수학적 증명과 그 다음에 확장된 개념들, 그리고 필요하면은 상위 과정의 개념들, 교육 과정 외 내용들까지 폭넓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실력 정석 공부하면 딱입니다. 반면에 나는 오직 내신만 준비하고 싶어, 오직 이번 중간고사만 준비하고 싶어, 오직 고등학교 수학에 있는 내용만 공부하고 싶어, 오직 쉬운 문제만 공부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은 다른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력 정석 교재 안에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가고 싶다. 아니야, 나 0.1%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 수학 한번 잘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실력 정석 활용하시고, 두 번째로 한번 공부했어요. 그래서 얕게라도 뭐 공통수학원, 공통수학 2, 대수 이런 것들을 얕게라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지기를 하고 싶어.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깊이 있는 문제를 풀고 싶어. 다지기를 해서 좀 100점 받고 싶어. 이런 학생들은 또 실력 정석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하죠. 기본 정석 내용을 이미 공부했어.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어 하면은 실력 정석 활용하면 되겠고, 실제로 고등학교 이제 내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어려운 책들과 쉬운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책들 중에 손에 꼽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한 번도 이 책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보통 또 이제 뭐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죠. 세 번째, 내가 시간이 없어. 이 책 공부하고 이것 끝내고 이것 끝내고 이것 끝내고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처음이야. 고등학교 수학 처음이야. 한 방에 심화까지 끝내고 싶어. 실력 정석 사용하시면 됩니다. 쌤이 그랬습니다. 쌤이 이제 과학고 졸업했는데 과학고 1학년 때 이 학교 교재가 실력 정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나 1학년 거 아직 완벽하게 하지도 않고 지금 거의 처음인데 이걸 공부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좀 힘들었죠. 왜냐면 갑자기 쉬운 내용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확 나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공부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중복해서 이것저것 하지 않고 한 번에 기본부터 심화까지 확 끝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혹시 처음이지만 여러분의 각오가 딱 이렇게 남다르고 목표가 명확한 학생들은 처음에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이 강좌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할게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은 공부가 처음이 아닌 학생들, 그래서 공통수학 1을 예를 들까요? 공통수학 1을 공부를 하는데 중학과정에서 얕게라도 공부를 했어.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푸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십시오. N회차라고 말한 이유는 2회차, 3회차 때 실력 정석을 활용하는 학생들은 가능한 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푸시고 이 과정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때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력은요, 사실 암기라든지 이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2회차, 3회차에 하는 경우는 충분히 그럴 만한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이야.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수학이 처음인데 그 첫 공부를 실력 정석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이구나. 이 이론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딱 강의 한 번 듣고 푸는데 실력 정석, 실력 문제까지 촥촥촥 잘 풀리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처음 풀면은 실력편 연습 문제 10문제 중에서 막 6, 7문제가 안 풀려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를 풀면 대부분 안 풀립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강의를 듣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복습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질문을 학생들이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어디선가 그 학습법 영상 같은 걸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해설은 가능한 한 보지 말고 수학적 사고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서 해설지를 언제 봐야 됩니까? 끝까지 안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당연히 충분히 고민하고 많은 양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뭐 수학은 수학대로, 뭐 영어는 영어대로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력 정석은 실력 정석대로, 또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대로 진도가 나가면서 되게 바쁘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력 정석에 있는 실력편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1시간, 2시간 봐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기본편 문제는 해설지 없이 거의 다 풀어볼 거야 하면서 공부하고, 실력편 문제는 가능한 한 풀되 안 풀리는 것들은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할 거야.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우셔도 되겠고요. 또 내가 약간 수학적인 자부심이 넘쳐. 그래서 정석 문제를 풀어도 일부 문제 빼고는 거의 다 풀려. 이런 경우는 혼자 다 풀고 안 풀린 두세 문제를 학교 가면서, 여러분 학원 가면서, 뭐 집에서 자습하면서 계속해서 골똘히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거지, 어떤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학습법 같은 걸 보고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는 언제 보느냐? 자유롭게 보십시오. 그 대신 해설지를 보는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해설지를 한번 보면 그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때까지 복습하고 반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강좌별로,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이면 공통수학 1 학습법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공통수학 2면 2, 해당 강의의 OT랑 1강에서 얘기할 테니까 우리 학습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